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총선 주자들의 컷오프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남의 현역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료 급식소가 급식을 중단하거나 봉사자가 줄어드는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진주 경상대병원 뒤편에 병원 폐기물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발열 의자를 설치한 창원시가 전기를 무단으로 쓰다 적발됐습니다. 전기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총선 주자들의 운명을 가를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실제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인데요.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고 도내 현역 의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언한 현역 컷오프 규모는 지역구 3분의 1 이상 등 전체 현역의 절반을 교체하는 겁니다. 선거구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크게 낮은 의원이 낙천 1순위가 될 전망입니다. 의정활동이나 당무감사 결과도 중요한 공천 기준의 하나입니다. 지난 4년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만 놓고 보면 사선 김재경 의원이 1건으로 가장 적고 대선 박대출 4건, 5선 이주영 5건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초단체장을 내준 영남권 의원의 공천 배제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단체장 공천을 했던 해당 지역 의원들의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건데 한국당은 당시 도내 1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8곳을 민주당이나 무소속에 내줬습니다. 마산 창원 이주영, 윤한홍, 박완수 의원과 양산갑 윤영석, 거제 김한표 의원이 단체장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평가할지 거기에 따라 그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당선 유무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낙선된 지역이라도 어느 정도 차이로 낙선이 됐는지. 공관위 방침대로라면 경남은 불출마와 의원직 상실 3곳을 제외한 9곳 중 최소 3명은 컷오프 될 수 있습니다. 거센 세대교체 압박 속에 다선 중진 의원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실제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도내 정가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료 급식소나 복지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급식을 중단하거나 봉사자가 줄기도 하는데요. 사회 취약층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독거 어르신 300여 명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했던 경남 마산의 한 무료 급식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급식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셨는지 또 가늠을 할 수가 없고 또 급식 특성상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마스크 착용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병을 앓던 남편을 오랜 시간 돌보다 떠나보내고 10년 전부터 홀로 지내고 있는 73살 오모 씨. 몸이 불편한 데다 입맛도 없자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7년 전 인연을 맺은 노인종합복지관 덕분에 걱정을 조금 덜었습니다. 언니, 도시락 왔습니다. 그러던 오 씨에게 요즘 걱정이 생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혹시나 도시락 배달이 끊길까 우려하는 겁니다. 저거마저 안 들어오면 밥을 태방 굶을긴데 그냥 저거 오는 시간만 기다렸다가 이제 야기가 한 목 먹고 밥 조금 먹고. 점심시간에 찾은 마산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평소 같으면 어르신들로 북적여야 할 급식소가 웬일인지 한산합니다. 코로나 여파 탓인데 이곳을 찾는 봉사단체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30% 정도 연락이 와서 우리가 조금 참여하기 어렵다. 50명 이상의 집단 프로그램은 지금 좀 미루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뒤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가 사회 취약계층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중국산 부품의 수급 차질 문제로 쌍용자동차 창원 공장도 지난 4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창원 공장은 중국산 부품을 직접 수급받진 않지만 평택 공장의 가동 중단에 맞춰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경남에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교육부가 전국 대학의 4주인의 개강 연기를 권고한 가운데 경상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원대와 경남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 경남 주요 대학들도 교육부 권고에 무게를 두고 내부적으로 개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몰아친 맹추위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어제와 비교해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진주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8도, 진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나날이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가 내려진 곳은 대기 상태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5도, 함안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양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산청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예년과 같은 날씨를 보이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 건물 뒤편에 온갖 폐기물들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에 인근 주민들은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건물 뒤편으로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의자와 책장에서부터 환자들이 쓰던 병상 침대 시트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편에는 건설 폐기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봉투에 담겨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바로 옆에는 주택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자꾸 쌓이니까 더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은 그래도 가장 위생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을 보고 여기서 살라니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인근 주민들은 이곳의 쓰레기들이 6개월 전부터 방치된 채 지속적으로 쌓여왔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의료 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라 주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열면 쾌쾌하게 한내가 나고 이 구병인데 전부 환자들이 쓰던 물건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이소. 다 여기 병원에 계신 사람 자기 집 같으면 이렇게 안 아낍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 쓰레기를 방치해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상식 밖의 해명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차량이 현재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추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차량이 접근 가능해지면 즉시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측의 안일한 생각으로 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이 인근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창원시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발열 의자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달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를 더해봤더니 창원시가 발열 의자를 설치한 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다 전기 안전 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발열 의자. 의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버스 정보 안내판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내판에 공급하는 전기를 발열 의자에도 공급하도록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전기 공급 약관상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 창원시가 한국전력에 전기 추가 사용 신청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발열 의자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전기 사용할 때는 추가 사용 신청을 우리 한전이 해야 되는데요. 날 경우는 위약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발열 의자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도 받지 않았다는 것. 정기 사용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도 정기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 점검은 전기 분전함에서 발열 의자까지 누전 없이 전기가 안전하게 공급되는지 확인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전기 설비 기준에 이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정을 해서 적합의 경우에 전기를 공급을 하고, 이처럼 안전 점검도 받지 않고 설치된 발열 의자는 모두 30대. 그런데도 창원시는 안전 점검 누락의 책임을 오히려 업체 탓으로 돌립니다. 업체 측에서 이 준공 들어올 때 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처리가 되어서 들어온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한국전력 경남본부는 창원시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를 벌여 전기 공급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진주시가 운영하는 익룡발자국 전시관과 청동기 문화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실감 콘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진주시는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익룡발자국 전시관은 실제 화석산지에서 펼쳐지는 실감형 화석 탐사를, 청동기 문화박물관은 물에 잠긴 도시 구현이라는 주제로 실감 기술을 접목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조기에 종료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지난 5일 예정된 패키지 티켓 오픈을 취소했는데 2월 공연 중 3건은 취소하고 3건은 연기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도 주말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았던 구연동화와 오는 22일 진행 예정이었던 여울작가와의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또 오는 13일 3.15 아트센터에서 열려고 했던 창원시립 교향악단 324회 정기 공연도 취소했는데 향후 공연에 대해서는 차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과 콘텐츠 현장을 누비며 생생한 소식을 전할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 기자단과 도민 서포터즈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10명을 모집할 전문 기자단은 문서 작성 능력과 취재기사 작성에 능하면 우대하고, 00명을 모집할 도민 서포터즈는 SNS 활동이 왕성하면 우대합니다. 통영의 극단 벅수골이 오는 21일과 22일 통영시 중앙로에 있는 벅수골 소극장에서 2019 원로 예술인 공연 지원 사업인 나의 아름다운 백합을 무료로 공연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0호 통영 나전칠기를 소재로 한 이 연극은 나전칠기 장인의 공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으며 40년 동안 연극만 고집한 5명의 원로 단원들이 주연으로 참여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창녕 양파장류연구소 이사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창녕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본실사 총평회가 오늘 오후 4시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거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이 오늘 오후 2시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열립니다. 합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사전 간담회는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창원시는 끼어들지 말라는 진주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창원시가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창원시는 적합한 절차에 맞게 노선 변경 의견을 낸 것이며 진주시가 극렬히 반발하는 건 창원시 안이 더 타당하다는 방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창원시는 남부내륙철도를 직선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진주시는 창원시가 뒤늦게 끼어들어 성과를 가져가려고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찰 헬기인 참수리 석대를 경찰청에 인도했습니다. 참수리 석대는 제주와 전남,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 배치돼 상반기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헬기 8대를 구매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처음으로 경남 5곳을 비롯한 우수 소공인 100곳을 100년 소공인으로 선정했습니다. 100년 소공인은 장인 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15년 이상의 소공인 가운데 숙련 기술과 성장 역량 등을 종합평가에 선정했으며 경남에는 김해 도예와 선화 도예 등 김해 지역 4곳과 창원 지역 세이테크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창원시와 지역 8개 농협이 벼 수매 물량을 미리 약정한 뒤 가을에 받을 수매 대금을 매달 일정액으로 나눠 미리 받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시는 농업발전기금에서 5천만 원을 활용해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월급제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시행합니다. 오는 19일 치르는 경상대학교 제11대 총장 선거에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권진회 교수와 제9대 총장이었던 권순기 교수가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선거는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지며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은 아직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비정규 교수노조 경상대 분회가 중문학과 소속 A 교수를 상대로 진주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A 교수가 강사 임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자보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CCTV를 열람하고 조교를 통해서 대자보를 작성한 비강사를 신문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